대치동 스카 입시교육 논술연구소장 이강우입니다. 본 OT 영상은 올해 이제 수시의 첫 신호탄이죠. 2024학년도 연세대학교 인문사회계열 논술 제2번 문항 이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여러분들한테 이제 충분한 팁을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한 OT 영상입니다. 자, 우선 연세대학교가 올해 앞당겼죠. 논술 시험 날짜를 9월 23일 날 이제 토요일 날 실시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N수생이나 대부분 그런 학생들 관심을 많이 갖고 있을 텐데 9월 이제 6일 날 이제 평가원 모의고사 있고 나서 2주 정도의 이제 짧지만 아주 굵고 임팩트 있게 이제 전일 수업으로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논술 연세대학교 이제 가장 높은 수준의 문제를 매년 선보이고 있고 논술 그 고사 성적만 100% 반영합니다. 이제 교과 전혀 안 보고 수능 최저도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논술 그 고사의 점수 실력만으로 100% 선발하고 있고요. 연세대 상경 논술 제가 맡은 분야는 저도 역시 이제 서울대 경영학과로 나왔고 경영학과가 이제 주로 아무래도 계량적 분석을 많이 이제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인문사회로 이제 통합해서 하나의 이제 한 종류의 시험을 이제 실시하지만 늘 2번은 이제 자료에서 이제 그래프를 주어지고 그 그래프에 나타난 여러 가지 이제 분석,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래프에서 의미하는 함축을 답안지에 씀과 동시에 항상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수리 모형 이제 문제를 이제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강은 이제 9월 9일 날 토요일 날 이제 전일제 몰입반으로 개강하고 있어요. 자, 5개년 기출연계 비교평가라든가 아니면 이제 상황 판단, 이 기타 등등 여러 유형별로 답안 계율을 구상하는 이런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술 답안 작성의 여러 이제 스킬을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배우게 될 것이고, 이제 담당 이제 논술 강사 선생님들께서 1:1 맞춤 첨사 완성으로 여러분들 밀착 지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입니다. 논제 의도를 충족했는지, 그 다음에 제시문을 잘 요약했는지, 그리고 핵심 내용을 재구성을 잘하고 있는지 그거를 여러 번, 이제 2번, 3번에 걸쳐서 쓰고 다시 한번 집에 가서 과제로 부과받아서 또 한 번 쓰고 거의 2첨삭 정도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단시일 내에 이제 논술 답안지에 막연하게 여기었던 학생들 자신감을 얻어가서 실제 9월 23일 연세대학교 논술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연세대 인문사회 논술 출제 형식을 짧게 이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논술의 유형은 이제 가장 이제 복합적으로 많이 물어보는 대학이죠. 논리력, 창의력, 그다음에 종합적 사고 능력을 평가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다면 사고형 논술 시험을 이제 늘 출제해 왔습니다. 출제 형태는 인문사회 교과목을 통합형으로 출제합니다. 제시문 같은 게. 출제 범위는 이제 교과 과정에 충실하게 출제하고 있어요. 2015 기준 개정 교육 과정에 이제 선보이는 여러 교과목에 진로 선택 과목도 물론 포함되죠. 그 교과서 등의 수준에 맞는 제시문을 이제 선별해서 이제 출제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영어 제시문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한 수리나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 이제 그래프 같은 거죠. 수치도 마찬가지고 이런 통계 자료나 과학 관련 제시문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자, 각 이제 단과 이제 모집 단위별 논술고사 선발 인원을 짧게 보면 대부분 골고루 논술로 일정 수준의 학생을 선발합니다. 작년보다 이제 더 많이 뽑게 되는 이제 과가 설명이 이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상경대학, 이제 연세대학교는 단과대학이 경영대학이 한과 단대로 따로 분리되어 있고요. 상경대학 안에 경제학부, 응용통계학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부 14명, 그 다음에 경영대학 경영학과에서 논술고사로 22명을 선발하고 있죠. 기타 사회과학, 정액과, 행정학과, 사회학과 등에서도 6명, 4명 이렇게 골고루 선발합니다. 논술로. 자, 2023학년도 연세대학교 논술 문제, 이제 큰 문제 2번에 딸린 문제, 작은 문제 이제 2개를 이제 간단하게 이제 짚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상 소요 시간은 연세대는 시간을 충분히 줍니다. 큰 논제로 2개를 주는데 앞 문제 1번은 순수한 이제 언어 논술로 위주로 이제 질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학원의 대표 원장님 노한기 원장님한테 여러분들이 직접 지도를 이제 받게 될 것이고, 제가 맡은 부분은 이제 나누어서 이제 전문 분야별로 각각 이제 지도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자료 해석 및 수리 모형 이제 분석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상 소요 시간은 이제 50%의 비중이니까 전체 120분 동안에 60분 정도에 작성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제시문가는 이제 기술에 관해서 이제 어떤 제시문을 이제 가져왔죠. 이 묵자에 관한 이제 설명을 쓰고 있습니다. 묵자가 바라보는 기술이라는 것은 자기 만족을 위한 게 아니라 실사구시의 정신이 입각해서 현실 생활에 인간 사회에 도움이 되는 그 기술이어야 된다. 이런 실용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자, 제시문 요 가의 요제가 이렇게 나와 있죠. 묵자 입을 통해서 기술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그런 일에 쓰여야 된다. 이런 기술관을 간략하게 소개했습니다. 그다음 제시문 나는 자, 이 베이컨의 이제 지문에서 따온 것 같은데요. 맞죠? 자, 요 제시문은 단기적인 수익성은 없지만 분별력 있게 어떤 인과 법칙 같은 거를 발견하고 공리를 세움으로써 사물의 어떤 근본 법칙 자체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약간 이제 순수 이론적인 측면을 부각시킨 이제 이런 기술에 관한 관점을 소개하고 있어요. 서로 대립되고 있는 입장이죠. 제시문 라로 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국가의 B가 이제 여기 마지막 제시문 그 안에 이제 자료가 주어져 있어요. 두 가상의 국가를 상정해서 국가 A가 지난 10년간 이렇게 전체적인 이제 총 지출 비용은 같은데 기술제 분야에 국가 재정을 이제 투입을 했는데 국가 A는 응용 기술이 이제 4배로 더 많이 이제 80%고 국가 B는 기초 학문 분야가 60%를 연구 지원을 이제 했다는 거죠. 그래서 2011년 초와 2020년 말, 10년 동안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를 이제 또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요 3가지 항목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국가 A는 요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거 고용률인데 다소 낮아졌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거는 이제 안 좋은 측면이죠. 오히려 좀 올라갔고, 기술 특허 수익은 올라갔습니다. 그다음에 국가 B는 순수 학문에 주로 이제 치중하는 정책이었죠. 여기 있는 고용률은 오히려 올라간 측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요 사선으로 되어 있는 건 온실가스 배출량은 좀 소폭 줄어들었죠. 그 다음에 이제 요 국가 B에서 기술 특허 수익은 국가 A와 공통되게 올라갔습니다. 요런 이제 세 카테고리의 각각이 각 국가 A와 B가 어떠한 기술 정책을 펴고 그 다음에 그 기술 정책 10년에 걸친 그 성과를 비교 분석하는 게 큰 문제 2에 딸린 문제 1번의 이제 질문의 요지입니다. 자, 문제 2-1. 일단 제시문 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에 대해서 논평하라. 이런 문제죠. 그래서 제시문 가, 아까 말씀드렸죠. 묵자의 주장입니다. 제시문 나는 기술에 관한 어떤 관점이냐면 실용성에 바탕을 두는 것보다는 기술 자체가 어떤 점이 중요한지 순수한 이론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을 너무 남용하면 오히려 그 부작용을 경고하는 거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기술을 순수하게 어떤 이제 이론적인 학술적인 측면에서 사용하는 것이 인간 이제 사회에 이제 우리 공동체에 더 도움이 된다. 이런 프란시스 베이컨의 관점입니다. 자, 그래서 제시문 라의 표 그래프는 요 가상의 국가에 관해서 설명한 거죠. 그래서 요런 항목들을 쭉 써주시면 됩니다. 우선 표는 어떤 것이냐? 국가 A는 응용기술이고 국가 B는 순수기술을 더 많이 투자한 나라다. 그래서 이렇게 쭉 써주면 됩니다. 그래프 분석을 보면은 그 그림이 아까 나왔었죠. 세 종류의 그래프가 10년 후에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인데 국가 A의 고용률은 이제 감소했어요. 그 다음에 국가 A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기술 특허 수익은 약간 증가하고요. 국가 B는 고용률이 늘어났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간 줄었고 기술 특허 수익은 역시 증가했습니다. 요게 왜 어떻게 돼서 그런 결과가 빚어졌는지를 분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논제가 그 제시문 가의 입장, 제시문 나의 입장을 평가하는 거죠. 우선 고용률의 관점에서 써주고 그 다음에 온실가스 배출의 관점에서 제시문 가에서 그 아까 얘기했던 묵자의 주장이었죠.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이 이제 있다고 주장이 되죠. 그래서 제시문 라에서는 응용기술 투자가 증가한 국가에는 어떤 부작용이 생겨서 온실가스 배출이 늘었다는 측면에서 이게 제시문가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이제 논증을 해주면 됩니다. 제시문 나
순수 기술 발전은 훼손도 하지 않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가져온다고 주장했고, 그런 관점에서 국가 B의 기초학문 지원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켜서 어떤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데 기여했다라는 이런 입장은 재심은 나의 정당성에 이제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주의해야 되는 건데, 이제 로열티 같은 거죠. 기술 특허 수익은 응용기술 측면이든 순수기술 측면이든 공통되게 기본적으로 기술 자체가 가진 고유한 특성에 따라서 두 국가 모두 어쨌든 증가했다는 거죠. 그래서 재심은 가도 이제 정당화되고, 그 다음에 재심은 나의 입장도 기술 특허 수익의 증가라는 측면은 두 개의 입장을 모두 지지하는 거다. 그런 자료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논지를 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2번 문제는 이제 연세대가 이제 수열의 문제를 이제 여러 가지 접근법을 이제 예상하고 요런 이제 답변을 유도하는 문제를 이제 마지막 문제로 출제했어요. 자, 요 제시문의 이제 내용이 이제 간단한 3차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두 종류의 식인데, 요 AT는 요 이제 연도를 나타내는 T예요. 두 국가가 2021년부터 2030년 말까지 요 방식으로 기초학문 연구와 응용기술 연구를 지원하기로 계획했는데, AT는 A 국가의 T년도에 응용기술 지원비로 지출할 액수를 이렇게 나열한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수열, 그러니까 AT가 2020, 여기 T라는 게 여기 들어가는 숫자죠. 그러면 그 2020년과 요 늘어난 요 이제 그 기간의 연도죠. 그러니까 이제 N년 후다 그러면 여기가 요거에 들어가는 숫자, 예컨대 2023이다 그러면 기준연도로부터 3년이 지나면은 요 3의 세제곱에 앞에 있는 요 개수, 역시 요 2창, 요 1창 마지막 똑같은 상수항, 요 식이 바로 나타내는 바가 그 당해 연도에 그 기초학문 이제 여기 들어가는 기초학문 연구의 관계 응용기술 연구 지원의 액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 먼저 계산하면 자동으로 100에서 요 계산이 된 요 값을 빼면 이제 모두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 국가의 첫 번째 문제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그러니까 10년간에 걸친 응용기술 지원비를 계산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 때는 요 시그마로 정리해서 푸는 방식이 있고, 약간 근사값으로 요게 이제 이산 변수이긴 한데 전체적인 근사값으로 요 3차 함수의 적분의 구간을 여기다 직접 대입하면은 요 값이 1부터 10까지의 값을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매끄러운 3차 곡선을 대략적으로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0에서부터 요 10까지 요 넓이, 요 3차 함수의 그 그래프 아래 넓이를 근사값으로 제시하는 그런 답안도 좋은 답안이 되겠습니다. 학교 측에 여러 가지 예시 답안을 소개합니다. 우선 제1부터 10까지의 수를 거듭 제곱해서 더하는 거죠. 요 공식은 이제 여러분들이 교육과정에서 배운 거죠. 수학 1에서. 그래서 여기는 10개의 수니까 55고, K의 제곱, 자연수의 거듭 제곱, 1부터 10까지 요 제곱수의 합은 385고, 세제곱도 계산을 미리 해둘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302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T는 2021부터 2030까지는 계산했더니 이제 832.3이고, B 국가의 응용기술 이제 투입한 총액은 393.125 이렇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 공식도 있는데 이거는 너무 이제 지나치게 그 계산량이 많고 좀 원시적이죠, 계산 방법이.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이 이제 이거죠. 이 정적분인데 요 함수의 그래프가 3차 함수예요. 그래서 첫 번째 A 국가가 보여주고 있는 이제 10년치 동안의 응용 기술 이제 투자의 추세는 요 3차 함수 그래프의 요 구간에 해당하는 요 아래의 넓이인데, 요 가로의 간격은 똑같이 1이고 여기 이제 근사값이긴 하지만 요때 요 직사각형 10개의 넓이의 합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매끄러운 요 아랫부분의 넓이, 3차 함수 그래프 아래의 넓이, 그러니까 정적분의 값에 근사값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요것도 이제 다른 종류의 3차 함수를 이제 응용한 거예요. 그래서 요 식을 이제 쓰면 됩니다. 이게 이제 물결 표시는 똑같진 않고 거의 비슷한 근사값이다, 이런 표현이죠. 대략 이 값과 같다. 인테그랄 0에서 10까지 0.02 x의 세제곱 빼기 0.75 x의 제곱 더하기 13x 더하기 40을 적분 구한 0에서 10까지 정적분한 값이 805인데 아까 정확하게 구한 값과 거의 차이가 없죠.
그다음에 B 국가의 10년치의 응용기술 지원 연구비도 387.5가 대략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 총액에서 요 금액을 빼면 남는 부분이 이제 순수 기술 분야의 이제 연구 개발 지원 이제 재원이 되겠죠. 그래서 제시문나 두 번째 문제가 제시문나를 참고하여 그 그래프죠. 2030년 말 10년 뒤에 예상을 적어보라는 거예요. 각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를 예측하고 그걸 서술해라. 그럼 이제 이거를 3단계로 구성하면 됩니다. 우선 A 국가가 기술 정책에 관해서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는 실증적인 이 데이터로 응용기술을 더 많이 치중한 국가이고, 그러면 예측을 한 대로 온실가스 배출이 이제 늘었다는 걸 이제 보여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학교 측의 이제 기본적인 예시 답안은 이런 식의 이제 답안을 이제 쓰면 됩니다. 물론 이거보다는 좀 더 이제 살을 많이 붙여서 답안을 이제 내용을 풍부하게 작성하셔야 됩니다. 우선 계략적으로 보면 두 국가 모두 표와 같이 연구를 지원했을 때 A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은 증가했죠. B는 이제 감소했고, 그런데 국가 A와 B는 2021년부터 향후 10년 동안에 이 표 패턴대로 연구를 지원할 거로 예상이 되니까, 만약 연구지원비 온실가스 배출량 관계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첫 번째 국가 A는 증가할 거고 두 번째 국가 B는 배출량이 감소할 거로 예상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보수적으로 말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의 차이는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그 패턴이 유지될 거로 추정된다. 이렇게 포인트를 콕 집어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3학년도 이제 수리 모형, 그 다음에 간단한 그래프 표를 주고 주어진 제시문과 연결해서 여러분들 논제를 전개하는 이런 답안 작성을 어떻게 할 것인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짤막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날로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데 여러분들 이제 9월 이제 첫째 주에 있는 평가 모의고사 잘 치시고, 특히 이제 N수생들이 이제 저희 학원에 많이 문의하고 있어요. 올해가 이제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전체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교육과정에 충실한 출제를 좀 더 그 경향을 강조할 거로 예측이 되고, 아마도 이제 이번에 그 수리 이제 모델 유형은 이제 기본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월 이제 둘째 주나 첫째 주에 봤었는데 올해는 이제 9월 23일로 거의 2주 정도 앞당겨서 이제 실시를 하기 때문에, 자, 이 해설 OT 강의 잘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이제 원하시는 연세대학교 인문사회계열 논술 본사의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해설 OT 강의를 마치겠습니다.